조국의 검찰 개혁에 대한 견해를 한번 봅시다. 이 빨간 아재가 이제 2019년 9월 9일 날 그 조국이 막 그 수사를 받고 힘들고 막 그럴 때 그 8월 말서부터 이제 수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9월 9일 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검찰이 대놓고 반기를 드는 이유.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2011년 12월 9일 토크 콘서트 이 영상이 어디 있냐면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에 있는데 이 토크 콘서트가 이 책의 출판 기념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는 이 책을 2011년 12월 9일 그러니까 11월 9일 토크 콘서트. 이때는 문재인이 그냥 야인으로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책을 문재인과 김인회 교수가 김인회가 인하대 아마 경남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동네 고등학교 나왔고 그랬구나. 김인회 교수가 인하대 로스쿨 교수인가 봐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활동하던. 하여튼 그래서 둘이서 그 검찰을 생각한다. 그렇게, 책을 썼는데, 내 이 책을 보면서, 잘 썼다. 검찰을 계속 개혁해야겠다. 뒤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죠. 문재인과 조국의 검찰 개혁. 이거는 이제 빨간 아재가 만든 거를 제가 그냥 이렇게 캡처했습니다. 영상 또 나오면 저거 할까봐. 그래서 그냥 빨간 아재가 만든 거를 내가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빨간 아재가 굉장히 조국에 대한 애정이 깊고 여러 가지로 조국을 서포트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있더라고 이 영상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캡처한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하여튼 2011년 12월 9일 이 책의 북 콘서트, 이 출판 기념 콘서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때 조국이 사회를 봤어요. 사회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검찰 개혁 문제를 언급하면서 검찰 개혁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핫 이슈였어요. 법률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하여튼 검찰 개혁이 핫 이슈였는데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 책은 검찰을 생각한다는 거였으니까 검찰 개혁 문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첫째는 검찰과 손잡지 않는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시행하게 되면 이 검찰 개혁을 시행하게 되면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 뒤를 캔단 말이죠. 뒤를 캘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문으로 흔들어서 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강골인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권 초반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주 강골인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권 초반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말을 조직이 잘못 설계되어 있으면 사람은 맥을 추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사실을 조국은 잘 몰라요. 아주 강골인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강골이고 아무리 깨끗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조직이 잘못 설계되어 있으면 사람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강골이어도 맥을 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자기가 인수한 피인수 기업에 사람을 파견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조직 사람이거든요. 개혁 같은 걸 하지 않아요. 그냥 수익이 좋은 회사를 그냥 사서 그냥 배당을 워런 버핏이 받도록 하는 겁니다. 절대로 저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파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정작 자신이 개혁을 맡았을 때
정권 초반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정권 초반에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기가 말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작 자신이 계약을 맡았을 때 8년 후인가요? 6년 후인가요? 맡았을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권 초반에. 해피님, 교수님 항상 건강하시고 강의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2011년 겨울에 이렇게 자기가 말해놓고 2017년 5월에 새롭게 시작할 때 6년 후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했어요. 이거 뭐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를? 그 다음 봅시다. 정권 후반 되게 되면 또 다음 정권에 줄 설 거기 때문에 정권 초반에 집단으로 법무부에 들어가서 집단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써 있어요. 이 책에. 이춘재, 이따가 읽어드릴게요. 서해문집에서 나온 이춘재 기자가 쓴 검찰국가의 탄생, 검찰개혁은 왜 실패했는가에 써 있습니다. 정권 초반에 집단으로 법무부에 들어가서 이 검찰개혁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기가 말했어요. 법무부에 일단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인물이 들어가서 법무부 안에서 검찰을 개혁하고 문재인 정부 전반부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했어요. 근데 안 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죠. 나가시겠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 집단 항명하셔도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됩니다. 윤석열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집단 항명을 했거든요. 추미애 장관에 대한 하극상을 왜 진압하지 않았는지. 일본 같은 경우는 수사권은 모두 경찰이 가지고 있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습니다. 우리는 검찰이 둘 다 갖습니다. 미국 같으면 중요한 검사장은 선거로 뽑지만 우리는 선거로 안 뽑습니다. 조국은 다 알고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 수사를 하고 난 뒤에 혐의가 확인되면 검사는 무조건 기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검사가 기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기소편의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 독일, 일본 등등등 우리나라가 말하는 선진국 OECD 나라 수준이 검찰에서 좋은 것만 다 모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르르 이제 웃습니다.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도 자신이 결정합니다. 선출되지도 않습니다. 그게 한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이고요. 김 교수님께서 김인혜 교수 이 책을 썼던 김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그랜저 검사하고 최근에 그 벤츠 여검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덜 알려졌습니다만 중간에 그러니까 그랜저 검사와 벤츠 여검사 사이에 중간에 또 제네시스 검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제네시스 검사가 누구냐 하면 지난번에 스폰서 검사로 낙마하셨던 천성관 후보죠. 이분이 문제가 됐던 게 제네시스였습니다. 이분이 해외여행을 공짜로 갔다 온 것 때문에 제네시스가 묻혔어요. 사실 실제로 제네시스가 있습니다. 점점 차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까 시민들은 그 사람한테 스폰서를 쓰고 로비를 하는 거죠. 그랜저에서 제네시스에서 벤츠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이게 우리 검찰의 모습입니다. 권한은 막강하고 통제가 없는 이게 우리 검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검찰도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갖는 거거든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실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왜 잘 안 된 건지 여기서 실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문재인에게 이제 마이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뭐라고 떠들어 어눌한 말투로 하면서 이렇게 떠드는데 다 맞는 말을 해요.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고. 검찰 개혁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맞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을 하죠. 말은 맞아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실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문재인에게 물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쓴 겁니다.